MLB 스토브 리그가 굉장히 빠르게 핫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 레드삭스 관련된 뉴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 나온 뉴스들을 좀 팩트만 정리해보면, 먼저 마무리 투수 중에 최대어인 켄리 젠슨을 2년 3,200만 불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영입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구원투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오버페이를 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 보스턴의 불펜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인 거는 확실했고, 그 다음으로 들린 소식이 NPB에서 뛰고 있는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를 5년 9천만 불 더하기 포스팅 비용에 영입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총액은 5년 1억 불을 살짝 넘는 정도니까 도대체 이 선수가 어떤 선수길래 이 정도 큰 비용을 태우냐. 왜냐하면 일본인 야수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고, 당장 작년만 해도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NPB를 씹어먹고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기대만큼 성공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 선수는 세이야보다도 더 비싼 돈을 주고 데려갔거든요. 뒤에 뭐 요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가장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을 슬프게 했던 소식,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젠더 보가츠가 샌디에이고로 가게 되는데, 일단 샌디에이고로 간다는 소식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했고, 무려 11년 2억 8천만 불을 받고 샌디에이고로 가게 됐습니다. 내년 시즌 이 선수가 만 31세가 되는 선수니까 11년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각종 매체에서 이 선수의 계약 규모를 예상을 했을 때는 1억 7천만 불, 1억 8천만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 1억 불을 더 받았으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적이었는데, 세 가지 소식들을 지켜보면서 보스턴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윈터 미팅에서 하임 블룸 단장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오픈 시즌 첫 번째 목표는 젠더 보가츠의 잔류다. 스토브리그가 열리고 나서부터 꾸준히 보스턴 쪽에서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요게 조금 핵심적인 말이 될 텐데, 내년에도 레드삭스는 컨텐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오프 시즌을 보낼 거다. 즉 이번 시즌 비록 레드삭스가 꼴찌를 했지만 내년에 다시 보스턴은 달린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7명에서 9명의 선수를 추가로 영입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스턴이 어떤 오프 시즌을 보낼지를 어느 정도 천명을 했는데, 보가츠를 잔류시키겠다는 요 계획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고, 이번 오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보스턴은 좀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보강할 부분이 많았고, 크게 목표를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두 선수 보가츠와 데버스를 연장 계약으로 붙잡아 두는 거. 보가츠는 이제 올해 옵트아웃을 하고 FA가 지금 된 상태고, 데버스는 FA를 1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이번 오프 시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고, 외야의 공격력이 내야에 비해서 워낙에 약하니까 빅뱃 외야수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됐을 거고, 세 번째로는 투수진 보강을 해야 됐을 겁니다. 선발 불펜을 가리지 않고 보스턴이 지난 시즌 잘 나가다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세 가지가 오프 시즌의 명확한 보스턴의 목표였고, 이게 그렇게 무리한 목표로 보이지 않았던 게, 이번 오프 시즌에 들어가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보스턴의 페이롤이 1억 1천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사치세 기준선까지 1억 2천만 불 정도가 남아 있었고, 몇몇 선수들 연봉 오르는 거 이것저것 감안을 해도 아까 말했던 보가츠 데버스 잡고 외야수 잡고 그리고 투수까지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목표를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스턴 팬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 목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블룸 단장도 시종일관 이번 오프 시즌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는 보가츠를 잔류시키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11년 동안 2억 8천만 불을 받고 옮긴 보가츠한테 보스턴이 최종적으로 오퍼한 금액이 6년 1억 6천만 불, 그리고 그 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2억 불을 넘게 오퍼한 팀이 꽤 많아서 보스턴의 금액이 두 번째 오퍼도 아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위의 오퍼였다는 거니까, 보가츠 입장에서도 끝까지 보스턴과는 협상을 이어갔는데, 그 선수한테 이런 제시를 했으니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한테 또 이런 대우를 하는 거냐, 거슬러 올라가면 존 레스터부터 무키 베츠, 보가츠까지 이런 대우를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크리스토퍼 스미스 기자는 뭐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죠. 올 시즌 전에 레드삭스가 보가츠한테 연장 제안을 했는데 4년 9천만 불을 제안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 사실상 보가츠한테 싸우자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제가 했었는데, 그렇게 올 시즌 전에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보가츠한테 9천만 불을 제시했던 레드삭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번의 스윙도 하지 않은 요시다한테 9천만 불을 주고 계약을 했거든요. 심지어 포스팅 비용까지 하면 거의 1억 불 이상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과연 레드삭스가 진지하게 이 선수를 잡을 생각이 있었나
있었나 의문이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팬들의 반응도 정말로 싸늘합니다. 이런 축제하는 짤을 올리면서 블룸 단장과 구단은 보가츠가 떠나서 축제 중일 거다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4년 9천만 불을 제시하고 6년 1억 6천만 불이라니 보스턴은 진지하지 않았고 보가츠를 원하지도 않았다. 아까 계속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팬들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1억 6천만 불을 애초에 올 시즌 전에 제시했었으면 보가츠가 깔끔하게 사인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블룸 단장은 자기가 템파베이 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 거 아니냐. 보스턴은 단순히 가성비를 따지는 팀이 아니라 빅마켓 팀이고 돈을 써서 성적과 인기를 모두 매 시즌 잡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팀인데 그걸 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심지어 블룸 단장이 보가츠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 팀은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렸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블룸 단장과 펜웨이 스포츠 그룹 구단주 쪽이 모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에서도 분위기가 흉흉하고, FA가 1년 남은 데버스도 지금쯤이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데버스와의 재계약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FA 시장을 보면 정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고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데, 데버스도 대략 연평균 3천만 불에 한 10년 정도의 계약, 왜냐면 이 선수는 20대 중반에 FA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급의 계약을 원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충분히 할 만한 요구인데 불구하고 보스턴은 꽤나 큰 견해차가 있고 그걸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데버스 입장에서도 팀의 간판 스타 하면 뭐 무키 베츠, 그리고 젠더 보가츠, 그리고 라파엘 데버스인데 이 앞선 두 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팀에서 떠나는지를 본인이 생생히 봤고, 또 데버스는 보가츠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선수로 유명했고 보가츠가 떠나자 뭐 트위터에도 그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이런 여러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레드삭스의 충성심을 가지고 남기를 기대하는 것도 이제 힘들게 됐으니까 보가츠와 데버스라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잡는다는 첫 번째 이제 오프시즌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죠.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야 빅뱃을 영입을 해야 된다는 미션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야심차게 요시다 마사타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약간 일본의 이정우 같은 느낌이 있는 선수입니다. 데뷔 시즌부터 잘했고 자타 외야수고, 이정우 선수처럼 삼진이 적고 볼넷이 삼진보다 많은 핸드아이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단일 시즌 30홈런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홈런이 많은 선수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타율이 높고 MPB 통산 출루율이 4할 2푼인 선수니까 비율 스탯을 보면 굉장히 이쁜 스탯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의 치명적인 단점이 173cm의 언더사이즈 외야수이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리그에서 명확한 한계점을 가진 선수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야수인데 수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타격 능력이 빠지는 데 없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베팅을 했지만 1억 불을 베팅할 만한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 계약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ESPN의 칼리 맥다니엘 기자는 요시다 마사타카의 가치는 레드삭스가 지불한 9천만 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버페이를 했다는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계약에 관해서 맥다니엘이 취재원 10명과 이야기를 했는데 10명 모두 크게 오버페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만 30세 시즌을 맞는 선수로 나이가 결코 작지 않은 선수인데 외야수보다 지명타자로 더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상위 리그로 와서 수비를 못하던 선수가 잘하게 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보스턴에서 에브리데이 외야수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지명타자로 이 선수를 본다면 이건 뭐 JD 마르티네스한테 줬던 계약보다도 더 큰 계약이거든요. 다른 팀들도 요시다와 접촉을 했지만 대체로는 5, 6천만 불급 계약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면 불안한 거죠. 물론 보스턴은 컨택과 송구를 갖춘 핸드아이 코디네이션이 좋은 언더사이즈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팀이죠. 왜냐면 키 175짜리 MVP를 2명이나 최근에 배출했던 팀이니까 요시다도 그런 부분을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생각 이상으로 너무 큰 돈을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블룸 단장에 대한 민심이 안 좋잖아요. 저는 이 계약이 블룸 단장의 보스턴에서의 커리어를 크게 결정할 수 있는 큰 계약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의 예상대로 요시다 선수가 실망스러운 활약을 한다면 블룸 단장이 더 이상 뭐 추진력을 갖기가 힘들 거고, 만약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요시다가 돈값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 블룸 단장의 안목이 뭐 새로 재평가를 받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 외야 빅뱃을 영입해야 한다는 보스턴의 오프시즌 두 번째 목표도 돈만 많이 쓰고 그다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투수진 보강인데, 일단 불펜 투수 3명을 영입했습니다. 조엘리 로드리게스, 크리스 마틴 선수, 두 선수 다 나름대로는 업사이드가 있는 선수고, 현역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마무리 투수인 켄리 젠슨까지 영입을 했는데,
마틴이나 젠슨이나 사실은 조금 오버페이를 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보스턴의 불펜 상황이 급한 만큼 오버페이를 해서 이 선수들을 영입한 거는 오케이. 근데 보스턴의 진짜 문제는 선발진에 있거든요. 내년 시즌 확정된 선발 로테이션을 보면 닉 피베타, 브라이언 베어, 게럿 위틀록, 크리스 세일, 제임스 팩스턴, 여기에 커터 크로포드 이런 선수들 정도가 이제 후보군이 될 텐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풀타임을 돌아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선수는 피베타 한 명뿐이고, 그나마 피베타도 워낙에 기복이 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의 무게감은 30개 구단을 통틀어서도 최하위권이거든요. 특히 세일과 팩스턴은 과연 내년에 잘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와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선수고, 위틀록과 베어도 기대치는 굉장히 높지만 까봐야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베타는 사실 하위 로테이션에 어울리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 영입이 정말로 절실했는데, 블룸 단장은 윈터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죠. 리더십과 업사이드가 있고, 이 업사이드가 있다는 말은 포스트 시즌에서 잘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는 말이고, 꾸준함을 갖춘 프론트 라인업급 선발 투수를 원한다, 이닝만 먹는 선수가 아니라 확실한 능력을 가진 선수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올 시즌 대역급 선발 투수가 꽤 많이 나왔었죠. 클레이튼 커쇼, 제이콥 디그롬, 저스틴 벌랜드 3명이나 아까 말한 리더십, 업사이드, 꾸준함을 모두 갖춘 초특급 에이스들이 나왔지만 일단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남은 좀 괜찮은 선발 투수들은 카를로스 로돈, 네이선 이벌디, 크리스 베시, 션 머나야, 요 정도 선수가 될 텐데, 프론트 라이너급 선발 투수라고 할 만한 선수는 사실 카를로스 로돈 뿐입니다. 이벌디 선수도 작년에 부상도 있었고 구속이 줄어들면서 조금 불안한 면을 노출했고, 애초에 베시시나 머나야 선수는 프론트 라이너급 선발 투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선수니까. 그런데 지금 로돈의 값어치는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번 FA 시장 자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로돈은 최소 6, 7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고, 실제로 현지 언론에서 총액 2억 불 이상이 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돈 선수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잘한 선수인 건 맞는데 내구성에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2억 불을 줬을 때 건강하게 풀시즌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는 굉장히 의문부가 있는 선수니까, 로돈한테 2억 불을 지를 수 있냐?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오프시즌 목표라고 했던 프랜차이즈 스타 재계약하고 빅뱃 외야수 영입하고 괜찮은 선발 투수, 투수진을 보강하는 이 세 가지 미션을 블룸 단장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한 거 아니냐, 빅마켓 단장으로서 블룸이 수준이야 아니냐, 그런 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민심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블룸 단장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MLB 파워 랭킹에서 30팀 중에 22위를 할 정도로 이 뒤에는 진짜 피츠버그, 워싱턴 이런 팀들밖에 뒤에 없거든요. 그런데 블룸 단장은 컨텐딩을 하겠다고 했고, 물론 보스턴 정도 되는 구단이 전면적인 리빌딩을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한데,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역대급으로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양키스와 토론토는 이미 리그 최강 전력을 구축했고, 템파베이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가장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구단이고, 볼티모어는 몇 년 동안 리빌딩을 꼬라박은 이후에 젊고 능력 있는 팀을 완성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컨텐딩을 하려면 결코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매하게 어설픈 무브를 취하다가는 긴 암흑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중요한 오프시즌을 블룸 단장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성과를 내면서 보내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현지에서도 단장, 나아가서 구단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중요한 오프시즌에 보스턴이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앞으로 블룸 단장의 단장 자리를 좌지우지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